일단 그 불법 업체들이 이제 이 손님을 딱 타겟으로 정하면 처음에는 뭐 1억짜리 집이었는데 1억 3천, 1억 5천, 2억 뭐 이런 식으로 더 좋은 집들을 여러 곳을 하루에 보여주면서 계속 눈높이를 높여주는 거죠. 마지막쯤에 전세 한 3억짜리에 왔어요. 전세 대출 이자를 2년치를 뭐 지급을 해주겠다. 그리고 뭐 에어컨이나 뭐 이런 노트북 같은 것도 지급을 해주겠다. 나중에는 이 신용대출까지 끌어서 할 수 있게끔. 이미 설계가 다 돼 있다. 네. 안녕하세요. 뷰티인 구독자 여러분. 8년차 공인중개사로 강연 활동도 하고 있는 유튜버 덕방연구소라고 합니다. 전세금을 지켜라 라는 책을 이번에 내셨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피해를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책을 쓰게 됐습니다. 전세 사기에도 여러 종류의 분야가 있어요. 원룸 전세 사기도 있고 요즘 많이 언론에서 다루는 빌라 전세 사기, 네. 뭐 오피스텔 전세 사기. 이게 다 다른 건가요? 보통 방 한 칸을 원룸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원룸이라고 하면 보통 이 다가구 주택을 칭하는데 이 원룸은 이 빌라나 오피스텔 전세 사기하고는 유형이 달라요. 이 원룸 같은 경우에는 건물 전체 소유자가 보통 한 사람으로 되어 있거든요. 많이 당하게 되는 케이스는 계약을 할 때 나보다 앞서 있는 이 선순위 임차인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분들의 보증금을 확인하지 않고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그 원룸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그 후순위로 들어간 임차인들이 경매에서 보증금을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 케이스가 이제 보통 원룸 전세 사기라고 보시면 되고. 원룸 다가구 들어갈 때 네네. 나 말고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왜 중요한지 저랑 아무 상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원룸 전세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처음 계약을 할 때 선순위로 근저당권이 다 설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원룸 다가구 주택의 건물의 시세가 10억 정도라고 한다면 1순위 선순위로 근저당권이 3억 정도가 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15세대 임차인이 있다라고 하면 근저당권 뒤로 이 확정일자를 따져서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으로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데 다 전세 5천만 원으로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하고 임차인들 보증금을 다 합친 금액이 매매가를 초과하게 된 상황이죠. 그럼 그 뒤에 들어간 임차인은 당연히 이제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으로 배당을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대항력도 없기 때문에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 낙찰을 받더라도 너 나가라 하면 어떻게 할 수 없이 쫓겨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걸 예방을 하기 위해서 원룸 다가구 주택을 계약을 할 때는 이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이 계약을 할 때 이 집주인한테 요구를 해야 되는데 집주인들이 거의 이에 응해주지를 않으세요. 개인정보라는 이유도 있고 괜히 전세가 많으면 임차인들이 안 들어올 것 같으니까 후순위로 들어가는 임차인이 이거를 그냥 간과하고 무시하고 계약을 해버리면 나중에 정말 보증금을 다 잃을 수가 있으니까 선순위 보증금 임차인들 내역을 확인해달라고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거절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내용을 임차인이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그 건물 원룸에 있는 선순위 임차인들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발급받을 수가 있거든요. 내 보증금을 이 건물에서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을 것인지를 꼭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 원룸 전세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오히려 이 빌라 전세 사기나 오피스텔 전세 사기 당하신 분들보다 피해 금액이 더 커요. 이 빌라나 오피스텔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은 사실 보증금을 다 날리진 않거든요. 선순위로 뭐 근저당권이나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1순위로 임차인의 권리를 갖게 되잖아요. 대항력도 구비를 하고 우선변제권도 취득을 하고. 그런데 이 빌라 전세 사기의 대부분은 이 시세, 매매 시세보다 높은 전세 금액 때문에 임차인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보통 보면 빌라 전세 사기 당하신 분들은 피해 금액이 한 3천에서 뭐 5, 6천 정도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원룸 전세 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이 대전에 계신 임차인분을 만나 뵙고 왔는데 원룸 전세금이 1억 2천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후순위예요. 그분은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그 집주인이 이 건물에는 전세 임차인이 거의 없다 이런 식으로 속였던 거죠. 임차인을 안심시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19가구가 전부 다 전세였어요. 그 전세 금액이 한 가구당 1억 2천만 원.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진 않았지만 거의 대부분 회수를 못할 상황에 처하셨거든요. 원룸 전세 사기가 보증금 더 적더라도 피해 금액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집주인은 진짜 사기꾼 아닌가요? 사기꾼이죠. 뭐 빌라나 뭐 이런 오피스텔 전세 사기로 부각된 지역명 얘기해도 되나요? 네. 뭐 인천의 미추홀구도 많이 굉장히 나왔고, 뭐 서울 강서구 하곡동도 굉장히 성지죠. 많이 네. 나왔죠. 네, 이슈화가 덜 된 지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이슈화가 안 됐는데 한 사람이 이 원룸 다가구 주택부터 해서 오피스텔까지 해서 200건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은 지금 연락이 두절된 상태고 피해 규모가 엄청날 것으로 보여져요. 집이 한 채 있으면 네. 그럼 피해자는 한 명 또는 한 가족일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전세 사기 이제 설계자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설계자는 누구 있습니까? 원룸 전세 사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뒤에서 돈을 지급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고 거기에도 바지 사장이 있어요. 한 원룸을 뭐 신축하거나 싸게 매입하면서 월세 임차인들을 받지 않고 전부 전세로 세입자를 구해놓고 그 전세금을 가지고 다른 원룸을 또 단시간에 또 매입을 해요. 그래서 내가 5억을 가지고 전세입자를 15명을 넣게 되면 5천만 원씩만 해도 얼마죠? 뭐 7억 5천이잖아요. 그 금액으로 또 두 채, 한 채 반을 사면서 뭐 거의 돈을 복사하는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는 원룸 전세 사기 또 판이 따로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뭐 예상 피해자만 뭐 200명 이상 네, 되는 네. 실제 게 지금 이제 있습니다. 네. 네. 빌라 전세 사기, 뭐 네. 오피스텔 전세 사기는 전세 계약을 할 때 등기부등본은 굉장히 깨끗했어요. 네. 그리고 그 세대에 아무도 살지 않고 등기부등본도 근저당권도 없이 깨끗하니까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들어갔는데 바지 사장이라는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사람을 구해서 기존 소유자가 명의를 바꿔버리고 도망가는 거죠. 잠수 타고 네. 근데 이 빌라나 오피스텔의 전세 사기 핵심은 매매 시세보다 훨씬 높은 전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회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진짜 제대로 뒤통수 맞는 그런 그렇죠. 네. 바지 사장이란 게 제가 어떤 건지 제가 사실 어제 이 바지 사장 분을 인터뷰를 했거든요. 바지 사장을 전화 통화도 하고 이제 만날 예정인데 이 바지 사장은 빌라 1000세대 뭐 몇백 세대 이렇게 갖고 있는 바지 사장들도 있지만 한두 세대 뭐 10세대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처음 어떻게 이런 바지 사장으로 넘어가게 되냐면 사회 초년생분들이나 노숙자분들이 불법 브로커 집단들이 꼬시는 거죠. 너 이 집 하나 내가 공짜로 줄게. 이 집 한 2년 정도 있으면 오를 거야. 그러면서 명의 이전을 하나 받아주면 내가 수수료로 한 50만 원, 100만 원 지원해줄게. 이러면서 한 채, 두 채 나도 모르게 받다가 그 수수료가 욕심이 나니까 10채, 100채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 한 채, 두 채 누가 뭐 갭 투자를 해보자. 지금 전세입자가 있는데 이게 2년 뒤에 좀 오를 것이다. 그러면 5채만 받아도 한 채당 1,000만 원씩이면 5천만 원 그냥 버는 거다. 많은 꼬임에 넘어가서 명의를 대여해주고 있는 거죠. 그 바지 사장을 구하는 패턴 중에 하나가 네. SNS에 네. 광고도 많이 띄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초년생분들이 뭐 고수익 보장 홍보글을 보고 전화 한 통화를 하는 순간 바로 그 입담 좋은 불법 브로커들한테 이 꼬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혹시 뭐 무자본 갭 투자 나중에 오를 것이다 이러면서 용돈벌이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절대 뭐 전화 같은 것도 하지 마시고 쳐다도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바지 사장의 큰 문제점이 이제 갚을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속칭 만세를 부르는 거죠. 보증금을 반환을 안 해주고 나 몰라라. 잠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뭐 찾아낸다고 한들 그 사람은 어차피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상태니까 거의 회복이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이 판에 가담된 사람들이 3명이죠. 처음에 건축주, 그다음에 불법 이제 브로커들, 그다음에 바지 사장 이렇게 하게 되고 건축주가 돈을 벌기 위해서 빌라 이제 한 동, 한 10세대 정도를 건축을 해서 분양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 매매가 안 되는 걸 알고 이제 불법 브로커, 이제 불법 중개인들하고 이제 판을 짜는데 매매 시세가 2억 정도예요. 건축주는 2억만 받으면 되는데 불법 브로커들하고 짜서 매매 시세 2억보다 훨씬 높은 금액, 뭐 전세금 2억 6천, 7천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죠. 그 불법 업체들이 이런 방법도 많이 써요. 원래 사실은 한 2억 정도가 적당한 매매 시세인데 그걸 막 3억 이렇게 신고를 해놔요. 자기들끼리 네. 그러니까 가라로. 그렇죠. 가짜로. 이게 허위신고 자전거래라고 하잖아요. 이거 봐라. 우리 이 가격에 거래된다. 너는 2억 8천만 원에 줄게 하면
나는 싸게 들어가는구나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기꾼들의 공통점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저희 전세 사기꾼들의 공통점을 많이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만나봤던 피해자분들이 다 이런 식으로 당했거든요. 실제로 이 빌라 전세 사기 당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다 처음에는 한 5천만 원 정도의 대출 조금 받아서 그냥 조그만한 집으로 전세를 가고 싶으셨던 분들인데, 일단 그 불법 업체들이 이제 이 손님을 딱 타겟으로 정하면 집을 보여주고 다니면서 처음에는 뭐 1억짜리 집이었는데 1억 3천, 1억 5천, 2억 뭐 이런 식으로 더 좋은 집들을 여러 곳을 하루에 보여주면서 계속 눈높이를 높여주는 거죠. 마지막쯤에 전세 한 3억짜리에 왔어요. 그런데 이 임차인은 사실 집을 보러는 왔지만 보증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거든요. 3억이라는 큰 돈을. 그렇게 이제 고민에 빠지고 있을 때 이 불법 브로커들이 여기에 쐐기를 박죠. 이 건물주를 잘 알고 있는데 전세 대출 이자를 2년치를 뭐 지급을 해주겠다. 그리고 뭐 에어컨이나 뭐 이런 노트북 같은 것도 지급을 해주겠다. 실제로 받으신 분들도 많고요.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이자도 준다, 네. 뭐 냉장고, 에어컨, 뭐 노트북도 네, 준다. 실제로 많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계약을 체결을 해요. 그럼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 돈 5천만 원밖에 없었는데 나머지 2억 5천을 대출이 나올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 맞춰서 해줘요. 나중에는 이 신용대출까지 끌어서 할 수 있게끔. 이미 설계가 다 돼 있다. 네. 이 대출 이자 지급해준다라고 했던 이 불법 브로커들이 이자를 안 줄 것 같잖아요. 현금으로 줘요. 통장으로 바로바로 싸줘요. 계약을 하고 입주할 때. 근데 그 돈을 받으면 이 이자를 2년치를 지급을 받았으니까 나는 2년 동안 월세 없이 공짜로 사는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다들. 그래서 혹해서 전세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떤 사기꾼들의 하나의 패턴 중에 하나였다. 네. 사람을 현혹시키는 거네요. 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여러 가지 지원금을 주겠다. 근데 결국에는 그 돈은 다 임차인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죠. 이 리베이트 얘기가 퍼졌네요. 그렇게 이제 불법 중개업체들이 이렇게 이자 지원까지 해주잖아요. 네. 그거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해주죠? 그렇죠. 네. 그럼 정리를 해보면 매매 시세가 2억짜리 집인데 전세로 2억 7천에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서 한 500만 원 정도를 임차인한테 이제 이자 지원 혜택도 주고, 그렇게 해서 체결을 하면 총 2억 6,500이잖아요. 그럼 건축주한테 원래 처음 목표였던 2억을 입금을 해줘요. 그러면 나머지 돈을 이 불법 브로커 업체들이 뭐 5천, 6천, 이걸 이제 R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리베이트의 약자로. R 한 개당 100만 원 정도 되는데 R 30개, R 40개. 그렇게 해서 이제 뒤로 이 불법 브로커들한테 R을 챙겨주죠. 근데 이 R에서 나온 거예요. 이 지원금 자체가 결국에는 임차인의 돈으로 잔치를 벌인 거죠. 나쁜 사람들이. 그 돈은 전부 임차인이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